우선 연초에 한 권 정도 자기계발서 구매해서 보고 또 연말에 또 독서동아리 회원들하고 또 좋은 책 하나 공유해서 읽고 해서 1년에 한 두 권 정도 읽는 편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개인데, 지역에서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로 마을을 해설하는 관악 마을여행 도보 투어, 강감차 십리길하고 관악 민주주의길하고 삼성산 순례길 세 개를 문화 해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은 관악구에 독서 동아리가 123개가 있는데, 거기 독서 동아리 컨설턴트 입금위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블렌딩하는 블렌디드 뭐 이런 관련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조직에 참여하냐에 따라 그 조직에 막 여성 비율이 높으면 뭐 언니들이 어떤 조직 생활에 언니들끼리 같은 성별끼리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별로 자기계발서가 있잖아요. 뭐 20대, 30대, 40대 그러면 저는 50대니까 50대 뭐 내가 마침내 뭘 깨달았어라는 그런 자기계발서 그런 거 읽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국 선택하는 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좀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공유할 만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그 되게 이제 뭐 정의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잘 살다 잘 죽고 싶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 이제 제가 교지 편집위원회로 이제 발탁이 돼서 글을 쓰다 보니까 한 꼭지를 제가 글을 써야 돼요. 그럼 뭐 10대 때인데 뭐 없잖아요, 경험이.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자기계발서 요거 참고해서 써머리 하는 식으로 한번 글을 써보면 어떻겠니? 이러면 이제 거기서 한 5개 정도 추려내서 그걸로 이제 한 코너를 제가 담당하는 그런 교직 편집위원회 하면서 이제 숙제처럼 읽게 됐죠. 그래서 10대 때부터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들이 발동하게 되고 또 내가 실행력이 부족하면 실행력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읽게 되더라고요. 삶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문제 해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해결 능력과 대안들을 잘 정리해 주는 책들. 그래서 이제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 반면에 관찰력이 좋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대안 해결법을 잘 정리해 주는 사람. 그런 걸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 잘, 뭐, 어쨌든 자기중심적이면 내 습관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날 바라봤을 때, 좋은 습관, 어떤 습관이 내 삶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실행형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말로만 할 수 있는 부분, 실행은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자기 개발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 그때마다 좀 이게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책 읽기였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 느낀 점을 글쓰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글쓰기 관련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자녀들 키우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또 자기 개발해야 돼서 또 자녀 육아서 이런 쪽 읽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재취업을 위해서 제가 이제 관계나 이제 어떤 조직에 적응할 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인 면 이런 거를 자기 개발해야 될 때 그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기 개발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50대쯤 되니까 이제 내 삶에 대해 그동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되돌아가는 삶 중에 내가 말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 뭐 남한테 평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뭐 인정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 혹여라도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극복에 대한 또 자기 개발서로 그때그때 이제 시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치로 쓴 사람은 너무 이제 약간 이렇게 막힌 시각으로 자기의 경험치에서 확장되지 않은 자기계발서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이거는 아니지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이 쓴 건데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뭐 이렇게 썼네.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읽다가 안 읽게 되죠. 글쓰기나 아카이빙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이 이제 알려주는 세 가지 그 기록에 관련된 많이 읽은 만큼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어, 항상 반복적으로 남기는 거, 나중에는 그걸 지속해야 되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양한 그날 그 주제에 따라서 알려주거든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의 기술 이후로도 이제 글쓰기나 기록 관련한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읽긴 했지만, 읽을 때는 뭐 한두 가지 도움이 돼요. 근데 뭐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데, 또 그때그때 시기와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최근에 있는 그 거인의 기록이라는 책이 유튜브 콘텐츠로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올라와 주니까, 아, 이게 자기계발이라는 게 나랑 맞는 그 항목이 주제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좋더라고요. 이니 그거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래? 그럼 한번 읽어봐야겠다. 또 이제 릴스나 콘텐츠 알고리즘이 이제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독서와 그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그쪽 알고리즘이나 콘텐츠들이 이제 알고리즘에서 다 걸러져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릴스나 쇼츠를 보거든요. 심리학 관계를 이끌어내는, 예, 문요한 교수님의 심리학 서적으로 그 작가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관악구에서, 예, 작가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하반기에는 좀 서로 돌봄이라는,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 있어요. 관악 정다운 의료 사협이라고 이제 협동조합에서 대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돌봄에 관한 그런 이제 약간 에세이식이나 뭐 어떤 사례 위주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가족을 뭐 집에서 돌보려면 또 지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또 돌봄을 서로 할 때 어떤 식의 그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강연이 저희 이제 조합에서 세팅을 해주면 거기 또 직접 참여해서 강연을 듣고 이제 저한테 접목시킬 부분을 또 이제 배우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봉사활동으로 또 실행을 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실행력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로 듣고, 아, 맞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실행 능력을 키워서 정말 내가 자기 개발이 돼서 레벨업이 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100권의 책을 읽어야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게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한 100권을 읽어야 내가 하나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 100권을 읽어야지 한계가 변하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죠. 어학 쪽은 거의 90% 신뢰해요. 어학 쪽은 하루에 15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15분 쉬운 걸로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한 50번 말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이제 영어든 중국어든 한번 해보는 거를 트라이 하라는 거, 시도하라는 거. 그거는 거의 90% 저는 효과를 봐서, 이제 제가 중국어 전공이다 보니까 우선 중국어 드라마를 이제 자막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원어로, 예, 거의 80% 이해하면서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덕질하는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배우한테 중국어로 또, 예, 소통을 해서 눈 맞추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 이제 이미그레이션이나 뭐 그 호텔 예약, 식당 이런 거를 제가 다 해서 애들한테, 와, 엄마 대단해. 꾸준히 영어 공부하더니 다 엄마가 했어, 영어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어학 쪽 자기계발서는 저는 한 90% 신뢰하는 편이에요. 좀 결정 장애가 있거나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내가 레벨업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막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고르는 거죠. 여행을 가야 할 때 이제 어디 가서 잘 건지 5성급에서 잘 건지 3성급에서 잘 건지 이걸 결정을 못 하고 또 누가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 아무거나 이제 상대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여전히 선택장애와 결정장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계발서 읽는 동안은 좀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발생한 거예요. 제 삶에 약간의 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나? 요럴 때 자기계발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당면했을 때. 책이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주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동네 소모임 저희 때는 이제 그 청년 모임으로 4H 뭐 이렇게 새마을 운동과 함께 뭐 이렇게 해서 4H 청년들 모임이나 교회 커뮤니티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공동체에서 이런 말 그대로 자기 개발에 어느 정도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말로 풀어줬죠, 말로. 그래서 옛날의 상황에는 대면으로 이제 그 자기계발서의 노하우를 이제 강연식이라든가 뭐 교수법으로 접했다면 지금 말 그대로 자기계발서로 책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양의 자기계발서를 그래서 제가 말한다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다만 그 다른 부분들이 많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천이면 천명이 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 딱 그 지역에서만 듣고 말하고 이렇게 했던 자기 개발 관련 그런 정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책도 많이 나와 도서관도 뭐 집 앞에 뭐 10분 거리면 얼마든지 중앙도서관에 뭐 전자책으로도 받아볼 수 있고 뭐 많잖아요. 다양한 그 자기계발서를. 그래서 이제 또 확장돼서 이제 지금이 더 많아 보이는 걸 뿐이지 이제 예전에도 자기계발서는 꾸준히 있었고 이제 역사나 그 살아온 배경 지식에 따라 이제 다른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맞았었지만 지금은 좀 변형돼서 이건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변형된 자기계발서들도 이제 많아진 것 같아서 이제 한 50살을 살아오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자기계발서를 찾는 거, 특히 나의 실행력을 100권 읽었을 때 한 개를 실행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책들이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계발서로. 한 거는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찾아요. 골라요. 올해 내가 어떤 문제들과 어떤 활동들을 할 건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하반기로 가면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추천해 주는 거. 어떤 책 자기계발서 읽었는데 야 너 한번 읽어봐. 너처럼 막 되게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사람들 요거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너 솔직히 또 심리학 좋아하잖아. 이게 심리학 교수님이 쓴 거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추천해 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읽게 되죠. 더.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교육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뭔가 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자기계발서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잡아주는 개발서가 많았다면 뭐 상대를 배려해라, 경청해라 뭐 이런 그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약간 부와 재테크, 돈, 뭐 이렇게 약간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 막 그러니까 이 자본과 연결된 그래서 아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그전에는 사실은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다 자기의 창고를 열고 막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식의 마인드였다면 베푸는 마인드 막 이런 거에 어떤 자기계발서였다면 뭐 콩 한쪽도 나눠 먹어라 뭐 이런 뭐 나눔의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약간 돈과 부와 연결을 되면서 이제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눔이라든가 이제 가진 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선적인 부분 뭐 이런 거 약간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2년도에 제가 대학의 교육을 받고 이제 취업 사회로 나왔을 때 이제 지방대 출신이냐 이제 서울 출신이냐 취업할 때 대기업 취업할 때 지방대 원서는 따로 나요. 이렇게 따로 놓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저는 학점도 좋고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기 때문에 삼성이든 LG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걸로 뭔가 이렇게 나뉘는데 내 거는 이쪽에 놓고 얘 거는 이쪽에 놓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누구 건 여기다 놓고 왜 제 거는 여기다 놓고 누구는 이쪽에 놔요. 그때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고 여기는 지방이래. 그걸 왜 벌써 분리를 해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이제 분리해달라고 인사과에서 말을 했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지? 사람을 선별할 때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정도의 환경 조건인가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되네, 처음부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게 자본주의야. 누군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 그게 이런 게 자본주의인 건가? 처음부터 이렇게 걸러지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제가 이 여성, 남성 이런 그전에는 여성, 남성 차별에 대한 것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남자랑 여자에 대한 차별, 그걸로 막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대학 때. 근데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환경, 어디서 자랐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뭐 이거, 그걸로 이제 거기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감지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과 함께. 예. SNS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저는 농사를 짓고 이제 부모님 세대가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약간 그 정해진 계층,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사이에 있어서 그들은 돈이 많아서 그들은 뭐 화이트 칼라고 뭐 그들은 뭐 또 그 밑에 그레이 칼라고 우린 농사를 져야 돼라는 어떤 계층적인 해야 할 역할들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런 SNS 알고리즘 이런 거를 보면서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없어진 지 오래고 할머니 때부터 부자여야 야 뭐 손주 때까지 먹고 살고 뭐 약간 삼대가 잘 먹고 살려면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부가 있었어야 가능하고 뭐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고 이런 건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뭐 이런 걸로 되면서 학연과 지연 뭐 옛날에는 능력제로 바뀔 것이다, 미래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학연과 지연으로 거기에 능력까지 플러스가 돼버린 거지. 옛날에는 시골집에서 능력에 재능에 뭐 수학 천재 뭐 이런 애들은 개천에서 용나서 이제 인재로 발탁돼서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 학연 지원까지 또 다 그들만 리그로 들어가야 이제 뭔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계층이 없는 게 아니라 뚜렷한 계층으로 더 그래서 부와 빈의 차이가 완전 더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게 어쩌면 이런 알고리즘이 조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가끔 느껴요. 자기 개발의 압박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말 잘 들어야지 잘 된다라는 식의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거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섬김이고, 그게 이제 내가 위에 먼저 경험한 세대들에 대한 연륜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삶이라 뭐 이런 식의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계발서에서 이제 너가 이제 마침내 50대야.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의 딸로 살다가 누구의 뭐 아내로 살다가 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식들조차도 아이들조차 삼남매를 키웠는데 삼남매조차도 예, 엄마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남매가 이제 27살, 뭐 23살, 20살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그러면 꿈이 없었어요. 엄마는 대학 나왔는데 왜 전공을 살려서 그러면 엄마는 직장을 왜 안 가지고 15년 동안 육아 양육에만 모든 거를 어른들이 그걸 원하니까 장남한테 시집 와서 맏며느리니까 맏며느리 해야 할 역할과 그런 거를 이제 잘 해야 그러면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포기한 거냐? 아니,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크면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50에 마침내 이제 내 삶을 찾았다라고 전제하에 내가 과연 재취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품위 유지만 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그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담감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 속에 아,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는 이렇게 엄마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지언정 나는 내가 선택하고 지금까지 결정해 오면서 떳떳하게 살아왔고 그게 다만 부의 기준하고 안 맞아서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이 벌어야 돈을 못 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뭐, 내 활동하면서 뭐 한 달에 뭐 50에서 100만 원, 내 뭐 사소한 활동비로 받아서 내 품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내 삶을 찾아가는 그 선에 놓여 있는 거지. 앞으로 뭐 80을 살고 100살을 산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인생에서 이제 나의 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 그대로 좀 이기적으로 그전에 좀 이타적으로 살았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조금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인드로 이제 살아도 괜찮아. 뭐 인정받지 않아도 돼. 칭찬받지 않아도 돼. 왜 그동안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살았다고 내가 여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나를 위로하는 거를 이제 남한테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 돼서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 꿈, 내 10대 때 꿈, 내 20대 때 꿈, 30대 때 꿈을 이제 내가 지금 다시 찾은 20대, 30대라 생각하고 이제 해봐야지 하면서 또 자기 개발서를 1순위는 나. 근데 그 나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살아왔지만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왔다면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내가 나를 챙기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고집하면서 그래서 나이 들면 고집스러워지나 봐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고집스럽대 이제 사랑받을 만큼의 고집. 너무 또 사랑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포커스는 사랑. 자기계발서를 있을 때, 읽을 때 이제 사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랑받으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정이나 칭찬은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적절하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들도 이제 좋게 보면서 너의 그런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자기 개발, 성장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압박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자유롭다? 좀 자유로운 자기 개발에 뭐 그런 거?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커뮤니티라는 건 이제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동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면 막 어떤 조직이 돼버리고 사업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중간. 그러니까 조직이나 사업체로 커지기 중간 단계에서 어떤 마음이 맞는 공동체, 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가 실행력 하나를 갖게 돼서 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막 자격증을 땄거든요. 제가 막 애들 키울 때는 뭐 논술 자격증, 영어 독서 지도사 자격증 그런 성과적인 결과주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내면에서 이제 레벨업 1년에 한 단계씩 내 내면이 이제 사랑스러움은 플러스 원, 사랑스러움 플러스 투, 사랑스러움 플러스 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 하시는 거.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80대를 훅 넘어가 버리니까, 예, 항상 그분들이 건강 지켜야 돼. 건강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래서 건강 쪽으로 이제 저도 이제 체중이 자녀 낳고 막 이렇게 산후 비만으로 한 30kg 정도 쪄버리니까, 예, 50대가 되니까는 이제 고혈압이 오고, 뭐 이제 당뇨나 뭐 이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이제 건강 쪽 커뮤니티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절제더라고요. 절제. 그다음에 이제 잘 좋은 거 먹는 거, 그 영양소 골고루 좋은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활동. 너무 과도하게 활동하지 말고 근력 강화 이제 유산소 뭐 이런 적절한 활동과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잘 수면. 한 8시간, 9시간,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수면을 8시간 한다면서요. 돈 많은 사람들도. 예. 그래서 잘 자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에 보면은 그 활동량과 수면량의 적절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내서 영양소 골고루만 먹어도 건강이 뭐 100세, 120세까지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쪽 커뮤니티를 작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자전거 소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멤버들하고 같이 자전거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운동 끝나고 나면 맛있는 뭐 건강식을 먹고 도시락 싸간 걸 먹고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누군가는 또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노하우들 또 공유하고
뭐 이런 게 독서 모임이랑 글쓰기 모임으로 연결돼 가는 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추구해 나갈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훌륭한 이 연구나 이런 거 주제를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딱 이거 받자마자 오 이런 거를 하네. 역시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배울수록 정말 그 고민거리도 많지만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그런 영향력 속 안에서 그게 자기 개발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예. 그래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막 많이 읽는 거, 뭐 저도 뭐 시간 없어서 다른 거 소설 좋아하니까. 예, 1년에 2권 정도 읽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